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객관식으로 할까 뭐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은 객 점수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객이 좀 낮을 겁니다. 자, 객이 낮은 이유는 아마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객관식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제 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범위를 조금 늘려야지 그래야 객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조문 판례 뭐 이런 것들을 이 양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양을 늘릴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객을 보고 양을 늘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객에서 나오는 지문이 주변 지식들이 있어야지 이게 확장이 돼요. 그 주변 지식이 없으면은 그 지문 하나를 그냥 외우는 것에 그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이 지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 20년 1차 변시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자, 제3자가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후 그 잔액을 대위 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 변제자에 대한 우선 변제 특약에 따른 권리는 당연히 대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O냐 X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변제자 대위가 뭔지를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 판례가 잘 안 와닿는 분들은 변제자 대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변제자 대위는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는 제도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자, 한번 보세요. 채권자의 잔존 채권을 누가 대신 변제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와야 돼요. 근데 누구에 대한 권리? 채무자에 대한 권리. 담보에 관한 권리.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채권자하고 그 전에 일부 대의 변제를 했었던 자가 별도 약정을 통해 가지고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겠어라는 특약을 해놨다고 했을 때 이 특약상의 권리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도 아니죠.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담보하는 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대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례를 몰라도 변제자 대위가 뭐다라는 것을 알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변형시키면요. 일부 대의 변제자가 있고 일부 대의 변제자하고 채권자가 별도 약정을 해서 일부 대의 변제자가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특약을 해놨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일부 대의 변제자의 권리를 다시 대위하는 자가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자가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일부 대의 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자는 일부 대의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 대한 권리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담보하는 권리, 이거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채권자하고의 약정 속에서 발생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주변 지식을 알면 이게 확장이 되느냐면은 변제자 대위의 기초 개념이 머릿속에 확 잡혀져 있으면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 암기가 되는 겁니다. 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암기의 양을 늘려나가요. 그럼 시험 막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험 막판에 체력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들은 그걸 버텨냅니다. 버텨내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외워가지고 목표한 점수를 받아요. 근데 체력이 좀 딸린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객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까닭은 기초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객관식 지문을 변시 기출부터, 그러니까 변시 기출부터 자기 것으로 이제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법리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기본서 강의를 뭐 금원장 말도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어서 동의를 해서 이제 교재를 좀 바꿨어요. 자, 이제 이게 돼야지 기초 주변 지식이 조금 뭐 개념하고 조문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법리 양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거 없이 개별적으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이게 그야말로 노력의 힘으로 성실성의 힘으로 이걸 다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꼭 또 사례나 기록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례나 기록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례나 기록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또 멍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다 진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도 범위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그런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기본 법리를 좀 정확하게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수업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습은 지금 우선은 변식 기출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민법 정론을 박수홍 교수하고 같이 썼는데, 그 양반도 뭐 이렇게 변식 기출, 출제위원 들어가고 하는 양반인데,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합의되어져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시 모의고사나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쟁점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자. 여기에는 다 동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만 가지고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무난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양을 늘리는 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양을 늘리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 논리가 없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가령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판례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례 많이 보셨죠.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가 있었는데 이 말소 등기 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취득시 완성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이 물권자가 물권을 상실했어요. 이럴 때 이 물권자가 이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 판놈 이놈한테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 됩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이것도 대상 청구권이라는 기본 개념이 딱 잡혀져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뭐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존의 채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럼 기초가 되는 권리가 있어야 대상 청구권이든 채불 손배든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자가 물권을 상실하는 순간에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채불 손배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대상 청구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뭐 외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아주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 양은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법리 양. 판례들이 쭉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논리가 깔려져 있는지 이걸 잡으면은 다양한 판례들도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법리의 양을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